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규제 관련인데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소비자 권익보호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기업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가 근래에 올렸던 규제가 거의 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출처가 민주당 쪽, 요쪽으로 시작을 해서 뭔가 금융기관이나 핀테크나 빅테크나 페이먼트 기업이나 규제를 좀 하고 뭔가 그로 인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지만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룰까 합니다. 다만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요. 뭐 사업이 확장이 좀 늦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규제를 더 하는구나라는 일련의 이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뭐 주가의 흐름을 바꾸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핀테크가 역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쭉 이어질 거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기관이 CFPB고요. 소비자 금융 보호국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서 핀테크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소파이도 역시 여기에 어느 정도 속해 있습니다. 좀 슬픈 얘기지만 소파이가 안 건드리는 게 없죠. 암호화폐 규제한다고 하면 암호화폐 규제에 걸리고 PFOF 규제한다고 하면 PFOF 규제에 걸리고 은행 규제한다고 하면 은행 규제에 걸리고 뭐 차터 규제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리고 여러모로 전반적으로 안 껴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네, 좀 슬픈 소식이죠. 네. 관련 내용 간단히 전해드리면 이 CFPB가 기술 빅테크죠. 페이먼트나 핀테크 기업들에게 정보 관련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저는 10월 달에 기사를 먼저 봤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화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전해드릴 거고요. 관련 내용 보여드리면 일단은 6개의 기술 회사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페이팔, 스퀘어인데 우리가 굉장히 염두할 건 페이팔과 스퀘어죠. 이 기업들에게 결제 관련 데이터를 이 CFPB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 정보 공개를 해달라. 요런 규제안입니다. 이게 미국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알리페이나 위챗에게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에서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그 들여다본 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용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단순히 보면 뭐 크게 기업들에게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본다면 기업들을 규제한다는 거죠. 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규제하고 너희가 뭐 하고 있는지 볼게 뭐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을 거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일거리가 많아지는 건 분명히 있겠죠. 모니터링을 위해서 네, 넘기도록 요청하는 게 아니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무섭죠? 그 본인들이 이게 공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조사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다 보니까 조금 네, 우리가 볼 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이 시작은 민주당원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10월 12일에 임명된 이사로부터 네, 이 서원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어떤 정도의 강도로 실제 시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핀테크가 점점 더 정부 규제 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사업을 막 확장하는 그러니까 현재가 그렇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도 마구잡이로 사업을 불리고 사실은 규제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규제가 정확히 따지면 규제가 없는 곳에서 사업을 열심히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규제가 없는 부분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갔던 거니까 이걸 더 규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성명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불하는지에 대해 아는 거는 소비자 행동 권익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굉장히 돈이 되고 가치가 있는 데이터이겠죠. 네.
다른 기사 보여드리면 역시 대기업과 온라인 결제 플랫폼에 대한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같은 회사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소파이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소비 관련 플랫폼 이걸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만 포함이 될 수밖에 없고, 물론 뭐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결제 관련 시장이 말도 안 되게 작기 때문에 뭐 크게 염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핀테크를 정부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개 규칙은 4월까지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남은 거죠.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소파이가 걸리는 부분이 이 뒤에 있는데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건 뭐 사기나 뭔가 금융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비자 보호가 빅테크를 포함하여 결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에게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기업들 다 포함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네. 결제 제공 업체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광고를 좀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사용하기 쉬운 뱅킹과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결제 앱의 광고 주장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파이는 가승인을 받았으니까 뱅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뭔가 굉장히 쉽게 결제를 할 수 있고 뭔가 사용하기 쉽고 뭔가 소비자들에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규제하고 싶다라는 걸 보여준 거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네. 핀테크를 좀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게 분명히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소비자 권익 보호가 좋죠. 좋은데 여기서의 내용이 좀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핀테크가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배상이나 보상에서 벗어난 걸 할 수도 있다. 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규제는 규제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